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시골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처남한테 돈을 꿔서 이제 가등기를 설정해 놨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은닉행위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어떤 살아온 내역은 여기선 특이한 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500, 2,500 월세를 살고 있죠. 중국이 아니라 중구입니다. 중구. 채무자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폐업한 후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사실상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임대사업으로 15개 정도의 원룸을 임대를 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어떤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건물 시공자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시작하였으나 이제 동업자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제 결국 이게 제대로 이제 무산이 돼서 토지가 경매 처분되고 운영하던 원룸 다세대주택이죠. 이것도 동시에 이제 경매 처분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었고요. 2017경에 교통사고로 우측눈 실명과 뇌출혈 증세로 이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명의 재산은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도 요양원 식당에서 이제 이 채무자를 이제 부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는 2억 2천 정도 되고요. 경매 후에 다 남은 어떤 잔존 채무입니다. 국세도 꽤 남아 있습니다. 한 2천 정도, 1931만원 남아 있죠. 자, 근데 이제 현재 채무자 명의 토지가 있습니다. 전북 소재의 어떤 군에 2007년 7월에 취득했어요. 근데 공시지가로 꽤 나갑니다. 7,475만원. 증여를 받았어요. 승용차는 문제 없죠. 그랜저 이거 다 워낙 연식이 오래돼서 이건 굳이 환가를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 이 토지가 문제가 되겠죠.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서울 중구에 소재하는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들과 배우자의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한 거기 때문에 환가 대상은 아니죠. 3,700이니까요. 이 당시에 3,400인가요? 3,700이니까 굳이 환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토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거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겁니다. 6분의 1씩. 그래서 이것도 고유재산으로 보고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환가를 안 합니다. 자녀 재산으로 2014년 승용차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 제조, 가방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전북 무주군에 있는 이 토지가 이걸 이제 관제인이 팔아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볼게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북 무주군에 약 10필지의 부동산 임야 전답입니다. 공시지가는 7,400이에요. 근데 2013년 6월 17일경 처남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이거는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채무자의 은행 통장에 처남으로부터 1억 원이 송금된 경위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사업적인 어려움에 처하니까 처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1억 원을 빌린 건 사실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처남한테 가등기를 해준 거죠. 일종의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든 돈을 못 갚았을 때 너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청구권 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등기는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행위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시 근저당권의 담보가등기로 보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에서는 담보가등기에 준해서 배당할 겁니다. 근저당권에 준해서. 결국은 7,400만원짜리 공시지가의 땅을 1억원 이상에 매각하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세도 1,920만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받아봐야 80만원 남죠. 1억 3천 정도 받아야 1,020만원, 1,080만원을 이제 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억 500만원을 최저 매각가격으로 설정해서 이제 안 되면 한가를 포기할 예정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냐면 점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각 사이트에다가 대법원 파산회생 재산 매각 사이트에 공고를 해봤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요. 다만 매수 문의자들이 전화를 주신 분들이 현재 부동산 중 무허가 건물과 과수원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임야나 전답이 아니죠. 과수원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명확한 권리관계를 해명할 것을 요청을 해서 일단 저희들도 매각 공고를 처리하고 그 토지에 식재된 과수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이제 문의해 보니까 동서가 과수 농사를 짓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업부진으로 처남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줬고 그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과수원으로 이제 현황이 바뀐 거죠. 동서한테 처남한테는 그냥 가등기만 설정해주고 동서분한테 너 그냥 농사 지어라. 그럼 그분이 이제 식재를 했겠죠. 과일나무를 뭐 사과라든가 이제 고냉지 이쪽 무주가 좀 추운 지역이잖아요. 잘 자라는 뭐 감이라든지 과수를 식재를 해서 이 땅은 사실은 이제 과수원이면 그 전답이라든가 이 단순 임야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잘 나가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과수가 뭐 동서도 권리가 있지만 뭐 무단 식재는 아니죠.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져. 이걸 팔기가 좀 어렵죠. 과수를 다 또 잘라 버리고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서가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한가를 포기하고 그 채무자가 이제 동서라든가 그 뭐 자녀들을 좀 설득을 해서 빠른 그 이제 진행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되 파상반제인은 이게 뭐 과수 식재라든가 부동산 무허가 건물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가기로. 그래서 2,500만 원을 이제 환가를 해서 세금 1,92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자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뭐 이게 좀 가능성이 안 보였는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좀 채무자한테 좀 불리한 사실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일단 이건 사건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은 사실 예기치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파산이 어떤 좀 변화무쌍하죠. 예, 이런 사안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런 뭐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땅이 순수 임야인지 과수원인지 전답인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